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 반찬통이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로 인해 환경 물질이 매일매일 몸에 쌓여 유해 물질이 생성되고 유방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만 깨끗하게 한다고 안전한 식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지키는 것이 건강에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매일매일 우리 몸에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주방 도구를 알려드리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습관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많아진 환경 물질입니다. 유해 물질과 같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물질이 있는 제품이라면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알려진 유해 물질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자주 사용했던 제품들로 인해 우리 몸의 암세포가 조금씩 쌓여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방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방용품은 바로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이용하는 조리기구입니다. 그중 코팅이 잘 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눌러붙지 않고 오래 사용해도 벗겨짐이 적어서 사용과 관리가 간편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테프론 코팅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테프론 코팅을 할 때 PFOA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FOA는 과불화옥탄산으로 화학물질로 열을 가하면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축적되고 암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프라이팬은 열을 가해서 조리해야 하는 도구이니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혹여나 코팅 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져 있다면 노출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코팅 안쪽에 숨겨진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 성분을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에 노출되면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몸에 흡수가 적게 되는 편이지만 벗겨진 코팅 프라이팬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와 신장에 치명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조리할 때 딱히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에 코팅이 없으면 이제는 프라이팬이 아니라고 여기시고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식약처에서도 공식적으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코팅 프라이팬을 새로 구매했다면 물과 식초를 1:1 비율로 섞은 뒤 프라이팬을 넣고 10분 정도 팔팔 끓인 후 깨끗이 씻어내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 설거지할 때 철수세미 같은 걸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드렸듯이 코팅이 벗겨지면서 PFOA와 알루미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다양한 반찬통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제품들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유해 물질을 계속 먹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이 자주 사용되는데 물병이나 플라스틱 컵, 반찬통을 만들 때 들어갑니다. 이 비스페놀 A는 뜨거운 음식이나 액체를 담으면 녹을 수 있는데 비스페놀 A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면 위해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스페놀 A 검출이 의심되는 PVC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표시된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HDP, LDP, PVC 등의 표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같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스페놀 A 검출이 의심되는 플라스틱은 숫자 3이 적혀 있습니다. 옛날 플라스틱 통을 쓰고 있다면 숫자 3이 적힌 플라스틱 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 3이 적혀 있는 플라스틱은 건강을 위해 다른 용기로 바꾸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HDPE 플라스틱과 PP 플라스틱이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괜찮은 플라스틱인데 용기에 표시된 숫자로는 2번과 5번에 해당합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면 남은 음식을 데울 때 용기에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재질이어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걸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스테인리스 제품입니다. 요즘 스테인리스로 된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내구성이 좋고 특히 미생물이 번식하기 어려워서 위생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이처럼 세균에 강하지만 스테인리스 자체에서 묻어나오는 성분은 문제가 됩니다. 새로 구매한 스테인리스 제품을 휴지로 한번 닦아 보신 적이 있나요?
무언가 까맣게 묻어나오는 가루를 보셨을 것입니다. 정체는 바로 스테인리스를 마감할 때 사용하는 연마 입자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성분이 탄화규소라는 이군 발암물질 성분입니다. 탄화규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물로는 잘 세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척할 때 마른 행주나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냄비를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물을 반 이상 채워주시고 베이킹소다 3스푼, 식초 3스푼을 넣어주세요. 5분 정도 팔팔 끓여주고 마지막에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 연마제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과탄산소다는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호흡기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하게 된다면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말씀드린 2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연마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산 스테인리스 제품은 처음 한 번만 연마제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스테인리스 제품 중에서도 테프론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역시나 철 수세미를 사용하시면 코팅이 벗겨져 집 사이로 이물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설거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양은 냄비입니다. 가볍기도 하고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라면 같은 것을 끓일 때 많이 애용합니다.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알루미늄 제품으로 조리된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나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나 양배추와 같이 산도가 낮은 식품이나 간장, 된장처럼 염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을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 알루미늄이 용출된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이 인체에 쌓이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에 축적되는 경우에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만들어 치매와 뇌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릇은 바로 유리 그릇입니다. 무게가 조금 무겁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기 부담스러워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 산이 강하거나 염분이 강해도 쉽게 부식되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세척만 잘해준다면 미생물의 증식에 강한 것이 유리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유리 제품도 공장에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세척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유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위생적이고 건강에 좋으니 많이 사용하시어 건강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런 주방 용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 배출에 좋은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식이섬유와 엽록소 등의 성분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드세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하여 중금속과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의외로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돼지고기 속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이 탄산가스와 같이 폐에 쌓인 공기 물질을 중화하고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설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중금속을 흡착하고 독성 무기물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과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리도 해독 작용을 돕는 성분이 많아 중금속 배출에 좋은 식품에 속합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놓쳤던 건강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놓쳤던 건강 모두 챙기시고 질병들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